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난 하루였다.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종목 얘기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종목 얘기 할 틈도 없이 시장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얘기 먼저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종목 얘기들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나름의 강세를 보였어요. 21선과 그리고 5일선까지 위로 올려치는 모습도 보였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 5%까지 큰 시세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중국의 관세 부과 1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또 이렇게 중국의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뭐 구글의 반독점 조사라던가 이런저런 서로 양방 치고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도 시장의 충격을 완충시켰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무슨 말을 했냐, 중국이랑 24시간 내에 통화할 거야. 조만간에 시진핑 주석이랑도 통화하고 우리 만날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영악하게도 중국 협상단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너네 관세 먹어. 일단 관세를 먹여버린다. 이래놓고 관세를 먹인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관세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먹인다. 그래놓고 관세를 일단 줘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취하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유엔 이미 물 건너 갔으니까 1시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추가 관세를 주냐 안 주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중국의 협상단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강하게 아침 내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오늘부터 부여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멕시코랑은 어제 저녁에 한 달 유예 합의점이 나오고, 멕시코에서도 국경에다가 1만 명의 군인을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뭐 불법 이민자라던가 아니면 펜타닐 불법 유입 이런 거를 막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랑은 일단 1차 통화를 하고 새벽 5시에 다시 통화하겠다. 이거 한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열리기 전에 장 초에는 캐나다도 한 달 유예할 거야 라고 하면서 0.8%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우리 장이 열리면서 쭉쭉쭉 또 선물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돈의 논리로 아마도 이렇게 눌렸지만 미국 시장이 열리면 또 미국 시장은 땡겨 올릴 것 같아요. 이래서 미국 우월주의, 미국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을 기어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죠? 결국에 주식시장은요, 돈입니다. 돈의 흐름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꼬라지 보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땡겨 올릴 것 같네요. 그랬더니 제가 콘텐츠 마치고 업로드하고 나니까 어젯밤에 어떻게 되죠? 미선물을 쭉 땡기면서 나스닥은 1.2%로 마감합니다. 미선물이 우리 장중에는 마이너스 2.5%를 유지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미시장도 상당한 폭의 반등을 한 거고, 오늘 아침에도 캐나다의 관세 유예를 한다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은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죠? 오늘 밤에 중국과 통화를 하겠다, 중국과의 협의가 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랑 협의가 또 무난하게 넘어간다, 이양 또 관세를 1차적으로 부과한 건 부과한 거고 이미 지나간 얘기거든요. 이제는 벌써 몇 시간 전이지만 지나간 얘기 된 거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또 환호한다, 밀린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은 거는 수급이, 돈이 긍정의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는 미국의 10% 맞불 관세, 석탄, LNG엔 15% 먹이겠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발효를 하겠다. 그러니까 10%만 먹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60% 정도의 평균 관세에서 플러스 10%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은 또 관세 먹이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거고, 중국은 거기에 더불어서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하겠다. 그리고 10일부터 미국의 최대 15% 관세 이런 거 먹이고 있는데, 중국은 또 지금 뭐 하고 있죠? 어제
관세 얘기 나오니까 애플이 마이너스 3.6%로 끝났어요. 관세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애플이 충격을 받는 것, 중국에서 안 그래도 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의 제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세 전쟁 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딥시크 이슈 관련해서 애플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이랑 또 싸우는 게 붙어버리니까 애플은 또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툭 하고 충격을 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 이슈에다가 AI 관련해서 그런 이슈에 무역 전쟁까지 진짜 정신없이 시장이 외부 요인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가 뭐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권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일정, 이런 것들 외부 요인으로 흔들렸는데 25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외부 요인들이 증시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요소에 휘둘리는 그런 시세를 보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할 것, 그러니까 오늘 대화하기 전에 먼저 때려놓고 가는 겁니다. 합의 못하면 관세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게 이미 10%는 먹여놓고 여기서 더 올릴까 말까 이거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는 일단 먹여놓은 거예요, 벌써요, 추가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일단 정리가 되니까 바로 중국 때리죠. 이제 중국과 얘기가 끝나면은 제가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사실은 아시아 시장이 같이 껴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 쪽을 낑기기보다는 아무래도 유럽을 때리러 갈 것 같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미 흑자를 보는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중국 이외에는 또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언론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관세 우려감만 가지는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현대차랑 삼성의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야, 현대차 봐라, 미국에다 공장 지니까 얼마나 BLP로 아름답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삼성 봐라, 미국에다 투자하니까 그래도 삼성이 최고의 반도체 기업 아니냐, 막 이런 칭찬을 하는데 그런 건 우리 언론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났어요. 그냥 비관적인 얘기,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뽑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것과 별개로 또 뭐 방위비라던가 아니면은 이런저런 환율에 대한 얘기, 환율 우리가 또 개입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환율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과 또 관세까지, 관세 어쨌든 흑자국이니까 이런 것들 계속 걸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트럼프도 결국엔 뭐죠?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반미 감정을 돋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안 건드리면서 일단은 친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조금 더 협상력이 또 트럼프 입장에선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굳이 또 중국에다가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셈법이 또 있어서 한국을 철저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살짝 비껴나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트럼프가 선언한 게 뭐죠? 탑다운 방식이죠. 제가 트럼프 책에서 읽은 것과 같이 트럼프가 과거에 힐튼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암만 그 실무진과 얘기해도 협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실무진은 말만 뱅뱅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뒤에 있다 보니까 말이 전파되고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서 단판을 짓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트럼프는 항상 최고 결정권자와 단판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느낀 이야기를 저서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도 북미 회담이 있을 때 탑다운으로 그냥 우리가 만나서 하자, 실제로 실무진이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진짜로 만나서 그냥 단판 짓기로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도 어떤 협상을 할 때 지금 야 니네 빠져, 일단은 머리 먼저 뽑아, 머리 먼저 뽑고 나는 머리랑 얘기한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2018년과 2020년과의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는 지금 포지션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만큼 관세의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빈박하게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트럼프에다가 손 내밀고 있어요. 미중 무역 합의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점점 밀리기도 밀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중 무역 경쟁이 일어나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그런 현상도 도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일단은 관세 가지고 밀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관세를 밀어붙일까? 지금 거기다가 미국도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쓰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나름대로 뭐 중국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 추가 구매하는 관세 협상한 준비. 근데 일단 관세에 10%딱 때려버렸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천억? 야, 웃기지 마. 5천억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중간치 좀 찾으면서 야 5천억은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3천억 달러치 구매할게. 그럼 기존에 2천억 준비하던 거가 이제 3천억으로 넘어오는 이런 걸로 협상력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미국에서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결국에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진정세에 보였었어요. 108.5포인트까지 수직 낙하를 했다가 미중 관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덱스 튀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어요. 이런 거 참 짜증나죠. 우리 시장 열렸을 때 이러니까 맨날 지네 시장 열렸을 때 이러지. 또 빅스지수도 살짝 튀었고 그나마도 국채 수익률은 많이 변동성이 없다는 거, 뭐 유가도 안정적이고요. 이런 것들 볼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이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한 번에 방영할 텐데 항생 같은 경우는 또 오늘 2%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은 또 그냥 누르랄라 해요. 근데 우리랑 일본만 오늘 그냥 얻어맞고 끝난 그런 경우고 대만도 살짝 눌리면서 끝난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세 우려감을 과도하게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코스피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다가 관세 얘기 나오면서 툭 하고 빠졌어요. 이거는 오늘 1시에 중국의 관세가 부여될 거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협상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가다가 야 이거 별거 없네 하고 진짜 관세 먹겠다 하고 쾅 하고 밀린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이탈은 없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붙다가 그냥 쿵 하고 도망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그냥 살짝 어라 이럴 수는 있는데 그대로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5년 전에도 6년 전에도 7년 전에도 관세에 대한 것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슈라는 거죠. 관세도 그냥 뭐 지나가면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재료구나, 뭐 이것 때문에 엄청 무너진다 뭐한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대한민국 시장을 이 기회에 개인 투자자가 관세에 질려서 매도를 할 때 싸게 줍줍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딱히 오늘 매도세 없었고 아침에는 요만큼 이렇게 흔들기 나왔죠. 근데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아침에 분위기 조금 험악하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흔들기 정도 동반하고 쭉 선물 땡기고 그냥 일부 차익은 나왔으나 그래도 매수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한 정도라는 거. 무엇보다 어제도 제가 이런 거 보고서 얘기 드렸는데 아니 어제 시장이 그렇게 밀리는데 갑자기 콜 포지션을 잡네요. 야 이거 한 집 보니까 반도체 업종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살짝 땡겨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이 상방 포지션을 전혀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 한번 땡겨 먹으려고 하는구나. 시장 땡기기 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한번 쿵 찍어 놓고 겁주고 그 다음에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 잡아줬는데 야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5% 가는 거 보면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사면 되고 뭐 오픈AI 샘 올트만 만난다고 해서 이런 이슈로 그런 이슈로 이런 거대한 그룹이 움직인다? 그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 시장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여전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구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코스닥도 한 2.2% 상승인데 코스닥 150 시총 상위주가 강세 보였다. 일반 서비스에 들어가는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가 오늘 불을 뿜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캐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트럼프는 역시 무역 전쟁의 간판을 앞세운 무역 협상을 통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 드린 것 같이 돈이 먼저 안다.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유튜브로 싹 둘러봤어요. 뉴스도 싹 둘러봤습니다. 그 다들 관세 관세 수혜주, 관세 이슈, 관세로 인한 포지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관세를 배제하고 일단 우리 시장의 큰 방향성, 돈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린 건 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매하는 거는 이미 늦는 겁니다. 뉴스라는 거는 그냥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돈의 움직임을 보고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쉬어갈지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 뉴스라는 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어제 이미 포지션을 다 갖추고 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런 말 들었어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시장은 괜찮다.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시장 괜찮아요. 랠리 나올 겁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투자는 뉴스가 아니라 돈의 선택,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봐야 되는 거고, 투자에서 운이 또 꼭 필요한데 그 운을 이겨내는 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운을 이겨내려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결국엔 딱 그거예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 이거 제가 콘텐츠 중에서 자주 얘기 드리는 게 항상 이런 부분이죠. 오늘 수급이 어떻고 저쩌고, 방향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루하루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떤 쪽으로 흘러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캐치해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눈앞의 이슈와 시장에서의 화제 막 이런 거에 몰두하기보다는 강한 시세 막 이런 거 막 올라가는 종목 막 저거 못 잡았다고 패닉 걸리고 막 이러지 말고 유혹들을 이겨내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어제와 그제 영상에서도 관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돈의 논리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알테오젠을 차익 실현했어요. 아마 한 플러스 36% 정도 차익한 것 같아요. 27만 7천원에서 매수를 해서 기존에 얘기 드렸죠. 36만원에서 38만원 정도까지 밴딩을 여는데 39만원까지 더 상방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38만 5천원을 보고 대응을 해다가 38만원 자리에서 위치를 봤더니 이거는 걸리는 그런 수급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38만원에서 차익한 다음에 이 물량을 다시 스위칭해서 다른 종목으로 넘겨줬다는 거, 키높이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오늘 밤에 미 시장의 변수 요소로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던 시즌이거든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몰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변동성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 쓰되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도 주목한다. 결국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틈에 이런 자리에서 관세 가지고 그냥 살짝 흔드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관세 이슈로 실제로 2시쯤 눌리기 시작하니까 1시부터 대중국 관세 부과되기 시작해서 눌리고 있고, 우리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이 발락추이를 만들고 있다. 다만 외국인 수급층 경우 다소 제한적이다. 조금 지켜보시자. 그래서 관세 이슈로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뷰를 여전히 강조드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90포인트까지라도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잘 떨어졌는데 결국 여기 못 뚫고 2480포인트, 그나마도 61선 지키면서 끝났어요. 물론 2500 위로 올려놓고 끝났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좀 아쉬운 시세였다. 코스피 관련해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건 역시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강세를 보이다가 밀렸거든요. 2차전지가 또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또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리가캠 전부 다 시총 상위주죠. 휴젤, JIP, 파마리서치 시장보다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에 있으면서 코스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전자 노름이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202선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와, 이거 이러다 신저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마이너스권 시세를 기록했고,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에 이런 말이에요. 야, 우리가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더 지을게.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굴기를 중국에다가 허용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아니까 야,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공장 세워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CATL 얘기도 조금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세 이슈로 그런 것도 오늘 적용돼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마이너스 4.8%, 4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강세를 보인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강세로 인한 세부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나마 하이닉스는 강보합 마감했는데 LG에서 삼성바이오로이스, 현대차가 마이너스권에 들어갔고, 그 하위권으로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전기차 상위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오늘 무난하게 그냥 버틴 정도, 반등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4포인트가
이 직전에 박스권에서 돌파를 열심히 하던 구간이고 또 지지를 열심히 받아주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723포인트가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거고 724포인트를 오늘 살짝 넘어봤어요. 725포인트까지도 왔었는데 이내 관세 이슈로 눌리면서 그나마도 21선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스닥이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고 이 박스권은 뚫는 건 물론이고 770포인트까지는 관세고 모시기고 그냥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우리 시장에서 우려감 가지고 뭐 트럼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임기 초에 빨리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묻어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하면은 코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거 다 알테오젠, 리가캡 일반 서비스 업종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그런 영향이고 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9%까지도 상승했거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장중 초반에 플러스 11%까지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내려왔다가 마감에는 다시 또 플러스 9%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쪽으로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1월에 강세에 보였던 업종이 계속 주도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교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강세는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로봇주의 꼬시기가 조금 동반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로봇주가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1월 달에는 시장이 박스권의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의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간 것 같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는 오늘 아침에 나름의 초강세 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코스피 종목들이 또 밀렸기 때문에 그냥 그에 동해서 코스닥에 소재주까지도 같이 밀렸는데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도 이제 소재주 쪽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지금 공매도 쇼커버라든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언제 잡을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뭐 하루 종일 가장 강한 모습 보였고 반도체도 강세 보이다가 밀린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제약바이오가 가장 주인공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기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져 시작하더라도 아마 말아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대만 모두 잘 나가다가 중국 이슈로 조금 밀린 정도고 상승만 오늘 상승 마감을 한 정도죠. 바이오 보면 오늘 뭐 수급 뭐 어마무시하게 좋죠. 특히 알테오젠은 750억이나 들어왔고 리가캠도 뭐 짱짱하게 들어왔는데 리가캠 바이오 어제 8% 빠지고 오늘 5% 올랐습니다. 제가 리가캠 얘기 드린 거 이때부터 얘기 드렸어요. 야 이게 15만원 한번 터치하러 갈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14만 3천원 갔다가 눌리고 시간 끌고 있죠. 여기서 박스권 시세가 조금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세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로노이가 또 고개를 들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고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알테오젠, 리가캠, ABL이 먼저 고개 들고 올라오니까 보로노이도 나도 주도주 바이오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박스 돌파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될 제약바이오는 뭘까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개별 재료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박스권 안에 있는 바이오, 좋은 바이오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고요. 샘 알트먼이 오니까 의료 AI 쪽 루니, 뷰노, JAK 이쪽 움직이는데 루니, 뷰노, JAK 막 이런 쪽 AI 진단 쪽은 여러분 각별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오늘도 막 코어라인 소프트라던가 신테카 바이오 막 이런 거 움직이는데 이런 거 돈 없거든요. 돈 없는 바이오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는 참생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포 치료제나 대형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상당히 메리트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진단 쪽보다는 CMO, CDMO 그리고 세포치료제 이쪽을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수급도 좋은 것 같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대형주 쪽으로는 특히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26년까지 양극재 캐파를 25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0만 톤까지 하향 조정했다가 어제는 17만 톤까지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캐즘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게 마냥 안 좋은 건 아닌 게 여기까지 줄였다가 나중에 혹시 2차전지가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진짜 수요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거 뭐죠? 쇼티지가 납니다. 생산시설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전망적으로는 25만 톤이었는데 17만 톤 늘렸어요. 그럼 8만 톤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이 8만 톤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쇼티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시가 생기면서 양극재 가격이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양극재 가격이 7만 8천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8만 톤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진짜로 소재주들의 반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기차 업종들, 셀 기업들은 안 좋은데 왜 소재주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정부에서요, 원자재 자급자족을 위한 세액 공제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세액 공제가 아마도 정부 지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재주들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정부의 지원이 1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생긴 거고,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그래도 관세 진짜 비싸거든요, 중국은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소재주의 수혜 이런 것들의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또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적도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가 24년 이제 정리가 되고 25년 1분기 그리고 25년 2분기를 기점으로 바닥론이 점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도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조금 더 수급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엔캠이나 뭐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크, 동아기업 같은 전액 관련주들도, 또 분리막 관련주들은 이미 미국에 침투해 있는 상황이고, 전액 관련주들이 미국에 굉장히 열심히 침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배터리 업황 때문에 밀린다기보다는 엔캠 같은 경우도 막 시비라던가 이런 자금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MSCI 이탈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시기다.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반도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N자 파동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주도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인 하루였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업종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 없는데, 아쉬운 거는 장 막판에 2차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인 거고, 아무래도 중국 제재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리기판이 이제 테마의 힘이 조금 빠진 거고, 로봇주는 아침에 강세 보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 보였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들이 힘을 쓰니까 로봇주에 대한 물타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유혹적이다. 그리고 관세 관련하면 역시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래도 강세 마감했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행에 원체 민감해가지고 유행이 또 빨리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압력도 그렇고 이래저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제가 보는 주인공은 바이오다. 바이오 그냥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일 때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 게임과 엔터주 좋은 흐름 잘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또 장 후반부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 그리고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번 주부터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국민의힘 쪽, 뭐 더불어민주당 쪽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도 성향이 있는 쪽에 아무래도 힘이 실릴 텐데,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쪽 관련주들이 아마도 지지율에 따른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종합지수와 무관한 테마주 쪽을 뭐 굳이 봐야 될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뭐 유니온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강세로 한번 쭉 튀었습니다. 그러나 윗골이 다르고 큰 시세를 못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격화가 될까? 또 미국도 예전같이 지금 물가 압력, 인플레 압력 막 이런 거 다 걸려 있고, 경기 침체 잘못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중국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적정선은 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쇼맨십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과도하게 반영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가 좋은 시세 보이고 있으니까 열심히 챙길 거 챙겨보자,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고 이제 아마도 시장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